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노벨상 탐욕 트럼프 한국민 안위 정말 안중에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이 백지 상태에서 트럼프를 만난 뒤 거의 노벨상 탐욕을 부추겨 제재 해제를 얻어내면 한국 안보는 악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제재 완화 자청 북핵 거드는 결과 부른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뭐 노벨상이냐 아니냐가 핵심 문제가 아니죠. 물론 그동안에 이 노벨상이 정치적으로 많이 주어졌다, 수여되었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북미 간 협상 내용이 뭐냐, 이게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재 완화는 북한의 북핵 폐기와 미국의 제재 완화, 이것은 빅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일부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중재자의 입장,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북미 간의 협상 내용이 빅딜 내용이냐, 스몰딜 내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판결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김경수 판결 불복 회견 이성을 잃었다. 중앙일보는 김경수 판결을 저작거리 흥정대사로 삼을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 형소법 대원칙 망각한 판결이라고 이제 주장했는데, 사법 불복종은 국정 운영에 지명타를 가져올 것이다.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여야지 정치적으로 입장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김경수 항소심 겨냥한 여당의 유례없는 법원 압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 입장을 낼 수 있죠.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단지 이헌령 비헌령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 자기 집권 세력에 유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판결을 판단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은 당연히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양성태 대법원장 부속에서 보듯이 이 사법농단, 사법거래가 일반화된 그런 상황, 사법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 사법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혼돈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일자리 참사, 추경 아닌 정책 전환으로 풀 생각은 못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무리한 정책만 밀어붙이지 않아도 고용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참사를 이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그런 고용 참사가 일어났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연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이 노동시간을 52시간, 64시간, 68시간 이렇게 일하면 일자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야 하는데 이걸 거꾸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억지 부리는 그런 사설을 좀 쓰고 있네요.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민 협착에 만드는 한국당 전당대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극성 세력들에 장악되어서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울 정도다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지리멸렬한 정당에서 더 이상 평가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환경부의 괴이한 인사, 누구 지시인지 규명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연루 의혹 확산과 거짓말이라는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 관련자를 수사하고 처벌했던 그런 기준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노사정 탄력 근로제 합의
한국경제희망을 샀다. 동아일보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진통 끝 합의했지만 갈 길 멀다. 문화일보는 노예 기운 탄력 근로 합의 현장 고충 반영해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한국 경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절망이죠. 노동의 기운이 아니라 노동 자체가 넘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현장 고통을 반영했다면 탄력 근로제 확대 실시 합의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인데 주 52시간도 모자라 주 64시간을 지속적으로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유럽의 2배 달하는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조선업 회생 조짐에 찬물을 끼얹는 합병 반대 파업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 반대, 대우조선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92% 이상 찬성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네요. 조선업은 회생하고 노동자들은 쫓겨나고 죽었죠. 그걸 노동자들이 찬성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게 파업할 수 있는 것이고, 파업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금융이 산업 아닌 정책 보조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토지 공개념을 능가하는 금융 공개념이라도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당연히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금융산업을 운운하는 것은 금융투기와 수탈을 정당화하는 주장이었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 금융의 자유와 금융의 세계화,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의 이 국책은행의 민영화, 해매가 이런 것들이 전부 금융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림으로써 금융 수탈을 일반화시키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금융 수탈 체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한국신문은 북한은 비핵화 실천도 관광객 사살 사과도 한 게 없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물 납부 방식을 통한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이죠. 남북 교류는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만 쳐다보면서 남북 교류를 계속 중단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북 교류 자체가 북한의 부주기가 아니라 상호 서로 이해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으로 무역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서로 필요에 의해서 무역을 하는 것이고 남북의 필요에 의해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협이 될 글로벌 가치 사슬 약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의 내수 비중이 커지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제 분업 유인이 약화되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노동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유인도 축소되고 있다. 이런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 개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아니 글로벌 사슬이 약화됐다면 그 사슬이 약화된 부분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문제지. 또다시 노동시장 개혁 이데올로기를 이 노동법 개혁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도피적이고 회피적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교육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고교 무상교육 6개월 앞당기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 고3 학생 49만 명을 시작으로 내년 2, 3학년 2021년 전착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그런데 이것보다는 공교육 정상화, 학생부 종합 전형 불신 해소 등 교육 현장에는 서둘러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게 무상교육 급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아니 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렇게 이 사설도 그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실시하지 않는 제도,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제도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당연한 일이죠. 기부와 관련해서 매일경제 신문은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의 아름다운 기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선 세제 혜택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들의 기부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라. 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기부가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부가 일반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부자들이 기부하고 생색내고 세제 혜택 주고,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돈 많은 부자가 기부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라 착취와 수탈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 그리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더라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회. 그것이 올바른 사회 아닌가요? 불법하고 부정하고 회계 조작하고 배임 행령하고 돈 빼돌리고 노동자 착취하고 소비자 수탈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기부하면서 생색내는 그런 것은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재단들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만 개의 재단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들, 부자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 돈을 빼돌리고 마치 사회에 공헌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